자,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갑자기 이제 내용에 던지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기사가 많았거든요. 그 연설 네. 내용이. 근데 요걸로만 이제 다 그 모든 언론에 포커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한번 어제 어떤 연설들을 하셨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47분 정도 진행하셨는데요. 지금 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을 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압구정 얘기를 하셨죠. 압수수색 구속 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들께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서두 연설에 지난 1년 동안 국가의 주인에는 국민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 정권이 국민을 포기했다. 이 정권이 국민을 포기했다.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후련하고 짜릿하더라고. 오포지 오포.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안 세력이 민주당과 이재명밖에 없다는 걸 더 공고히 하신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안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얘기는 사전 대본에는 없었던 얘기라고 해서 네. 진짜 갑자기 하셨죠. 즉흥적으로 던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가는 순간 김기현은 넉다운이 됐고 이렇게 뻗었죠. 김기현은 넉다운이 됐고 이상민은 하고 한숨을 쉬면서 네. 이게 왜 그랬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오늘 김기현이 이제 그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데 그 교섭단체 연설의 주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미리 내려놔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대본 다시 써야 되나? 이래서 멘붕이 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박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대본에 없는 그 내용 때문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지금 대표 관련해가지고 압박하는 게 우리 불체포 표결할 때 나 그거 너 안 찍어줄 거야.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지난번 협박을 하면서 꼬리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그거 하지 마. 내가 직접 나가갖고 처리할게. 부르면 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가 받을 테니까 그걸로 나 협박할 생각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순간 수박들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를 잃은 거죠. 없어졌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무기마저도 종이였는데. 그렇지. 아이씨, 심정적으로. 종이가 다 불살라져 버렸네? 심리적인 무기였는데. 심리적으로 유일하게 기댈 때가 그거였는데 본인이 당당하게 받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할 말 없는 거고 이제 앞으로 돈봉투가 됐든 뭐가 됐든 추가 수박들에 관련돼서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치면 체포동의안 거치지 않고 나가서 직접 받아라. 대표도 받는데 네가 뭐라고 이걸 갖다가 표결해달라 그래. 아니, 표결하더라도 통과. 표결하면 또 누가 찍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표결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수박이 몇 명인지 보자고. 만약에 나는 내려놓겠다고 했잖아,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한테 또 법무부 장관 와가지고 막 종이 흔들면서 뭐 바스락거리니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표결을 한다. 민주당에서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찬성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때 진짜 솔직한 사람이 누군지 보자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개혁 일선에 있어서 뭐 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당대표의 법적인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내가 개인적으로 떠맡을 테니까 그거 분란 일으키지 마. 개혁에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들이 입을 닫았고 이 와중에 난 또 깜짝 놀랐네. 민주당 커뮤니티
그 이쪽 게시판 쪽에 올라오는 글들이 뭐냐면 이제 이재명이 구속되면 압승을 할 수 있다. 이제 이재명이 구속돼 갖고 들어가면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열렸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올리고 있는 미친놈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정신 나간 얘기니까 상관없고 오늘 김기현 진짜 얘기했네요. 의원 30명 감축하고 문호동 무임금 하자.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하자. 이렇게. 예전부터 하자 그런 거고 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김이 싹 빠져버린 거죠. 그러네. 아니 왜 원고를 안 바꿨어? 어? 아니, 어제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새로 바꿀 시간이 없었던 거지. 응? 그래서 뒷북 친 거야. 이제 너 땅 투기랑 네 아들 관련한 코인 투기 관련해서 조사 받아야지, 기현아. 어? 이게 혁신 과제라고 꺼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다 조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제 연설 한 방은 진짜로 여야 국민들 모두에게 던지는 울림이 큰 연설이었단 말이야. 아, 저는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 몇 명 없는데 최근에 어린 친구를 한 명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키는 당 아니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었는데 아,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보이는구나라고 했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왔으니 이제는 좀 그러니까 중도 성향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나쁘고 저기도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한 방으로 인해서 좀 더 민주당 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오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쌍특검 다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장모 비리 관련돼서 재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뭔가 구속 기소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전 국민이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그 실천이 될지 모르겠다. 뭐 아직까지는 뭐 구속영장 칠 건덕지고 그럼 그동안은 뭐 때문에 그렇게 친다고 그러니까. 난리였는데? 그럼 만약에 구속영장 친다고 치자.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풀려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 유동규가 하는 말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재판도 이상하게 하고 있고. 유동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제 증인으로 안 나와요. 재판도 무슨 병합을 해버려가지고 재판부도 바뀌는 상황이고 지금 엉망이야. 그 너무 웃긴 게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가 기억을 못하니까 검사가 아니 그때 이거 얘기했죠? 조서를 보고 설명했다. 읽어주면 유동규가 맞다고. 근데 이제 반대측 신문을 할 때는 유동규가 대답을 못해. 주관식에는 대답을 못해. 검사의 객관식에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어. 다 얘기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반대측 신문에는 제대로 대답 못해. 왜? 지가 실제 없었던 일을 조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아니 왜 그때 그랬잖아요 라는 식으로 해서 결국 재판 유동규는 창의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검사들도 별로 안 짜증나겠지. 기억력이 이러겠지. 뭐 응용력이 전혀 없어가지고 봉투가 무슨 색이었어요? 그러면 흰색이었던 것도 같고 검은색이었던 것도 흰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 그 당시에 나 만났으면 그때 나 뭐라고 불렀어요? 시장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나고. 아니 그때 내가 지금 그때 나가려고 입후보여갖고 후보자로 있었는데 뭐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후보님이었는데 왜 당신은 나를 변호사로 불렀다 그러죠? 결국은 얘는 지금 가까운 1년부터 과거까지 이재명하고 연관돼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전부 머릿속에서 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엉켜 있는 거야 결국 지금. 이재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김웅, 뭐 정진상에 돈을 줬다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입증이 안 되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중간에 줬다라고 지금까지 진술해왔던 남욱이나 이런 애들이 돈을 준 것도 같기도 하고 나눠 쓴 것도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러고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동규가 돈을 줬는지 안는지 기억 못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깜빵에 들어가 있어. 이게 그래서 무슨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돈을 줬다라고 하는 줬다고 전달하는 유동규를 제외한 돈을 줬다는 사람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확답을 못 줬기 때문에 나와야 되니까
이걸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병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판을 받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니까 이걸로는 얘들이 가진 카드가 더 없다는 걸 확인한 거죠.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대표랑 똑같은 거예요. 불러봐 이 시기들아. 내가 가서 얘기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 가갖고 압수수색 하지 말고 나를 불러서 조사를 하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한번 더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송영길 대표랑 같이. 둘이 같이. 우리 같이 수사해라. 뭐하냐? 라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얘 바빠 요새? 뭐 하는데 바빠? 좋겠어요. 전화도 안 받는데 검찰이. 그래서 송영길 대표 그랬잖아. 입구에 가갖고 당당 검사실에 전화 좀 넣어달라고. 출근을 했는데 안 검사실에서 전화를 안 받아요.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닙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검사실 갔다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그리고 어디가 있어. 그 전에 그렇게 언론 플레이 해놓고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완전히 잡아 죽일 듯이 쥐잡듯이 범죄자 하루에도 취급해놓고. 수십 개씩 기사 올라와가지고 그 지금 당장 큰일 날 것처럼 체포하러 프랑스 날아갈 것처럼 해놓고 들어왔는데 왜 안 부르는 거야? 에휴,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얘기를 할 때 방송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잘못돼 있는 정권을 바로 잡을 대안 세력이고 미래다라고 하는 부분을 국민들이 인정하는 순간 이 정권이 끝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무능한 정권을 맞설 대안 세력이 민주당이다. 민생부터 해나갈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추경 35조 원 편성, 그리고 이제 이 추경을 기초로 한 전세 사기 대책 보완, 기타 뭐 에너지 정책 전환, 그리고 4.5일 내지는 4일째 근무로서의 노동시간 단축까지 주 4일째.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겠다고 하는 데한 정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민생 기조를 끌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새로운 정치 또는 새로운 행정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그거에 상관없잖아요. 프리랜서인데 이 국장은. 주 4일째. 어쨌든 좋잖아요, 기분이. 아니, 혹시 근데 압니까? 제가 여기 계속 있을지? 이런 이재명 무슨 대표의 말이야? 연설을 본 국민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안 찍을 수가 없을 텐데. 거기다가 어제 오염수 보관비 공동부담 요거를 제안을 했어요. 요건 진짜 아이디어 좋은데?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어서 강요를 하겠다고 지랄을 하면 우리가 돈을 보태줄 테니까 일단 방법이 좀 더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방류하지 말고 더 보관해. 돈 없어서 그런다며. 돈 보태줄게. 그러니까. 이랬는데도 안 받으면 얘네들 핑계가 무색해지는 거 아니에요.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행정가로서의 장점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안 된다, 위험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상대로 하여금 입을 막아버리는 거지. 아씨 여기서 우리가 또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만 뜨겠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대안까, 꼼짝할 수 없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이거 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외교적으로도 일본인들한테 큰 방향을 일으킬 거예요. 한국에서 돈을 대줄 테니까 오염수를 더 보관하는 방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두 부류가 생기겠죠. 야, 한국에서 돈까지 받아야 돼, 우리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런 국가였던 거야?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돈으로라도 보관 탱크 더 짓고 더 보관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애들, 그 내부적인 세력도 있을 거고요. 한국도 이렇게까지 오염수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데 일본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쪽 애들이 받든 안 받든지 간에
일단은 일본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인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일본 언론이라든지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 관련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서 사실 후쿠시마와 인근 주민들 제외한 나머지 일본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대요. 큰 관심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진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일본이 우리 공동의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그렇지. 예, 그 캠페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제사회가 그렇게 들고 일어나면은 국제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게 사실 제일 무섭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별로 오히려 관심이 없었는데 국제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일본 국민들이 알게 되면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외부적인 소식을 통해서 들을 때, 야, 내가 지금 완전히 이 정부에 속고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이 역으로 방류에 대한 보류 내지는 보존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본 자체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태평양 도서 연안국들이 힘을 좀 합쳐준다고 하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이게 우리 세금을 쓰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냐 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돈 내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럼 같이 내는 거야. 같이 내면 사실 되잖아요. 뭐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잖아. 만약에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방류를 해가지고 무단 투기를 해가지고 이게 방사능이 바닷가에 돌아가지고 피해를 끼칠 전 지구에 피해를 끼칠 그 돈에 비하면 이거 보관 비용 지원 이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자, 아무튼 희망 없는 대한민국에 그나마 유일한 등대, 우리 미래를 그나마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제는 빛났던 하루였다. 근데 너무 그에 대한 평가나 제대로 된 분석이 없어서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